당신의 노후, 돈이 모자라면 이렇게 망가진다. 안정적인 은퇴를 위해 꼭 알아야 할 금액은? 노후 준비가 중요하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가 있어요? 정말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돈을 모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명확한 목표를 잡지 못하고 시간을 흘려보내곤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노후 준비에서 가장 큰 맹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경제적 안정은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노후 준비 얼마가 필요할까?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130만 원 정도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인 생활비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주거비, 의료비, 여가비 등을 고려하면 평균적으로 약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얼마의 자산이 필요할까요? 은퇴 이후 2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최소 4억 8천만 원에서 6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이는 매우 보수적인 계산일 수 있습니다. 사례 1 예상을 벗어난 지출의 위험성.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김씨 65세는 30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성실하게 일했고 퇴직 후 자신의 퇴직금과 연금으로 노후를 보내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되면서 의료비로 2천만 원의 추가 지출이 생겼습니다. 더불어 고령의 부모님을 돌보는 상황이 겹치면서 월 평균 생활비가 예상보다 50만 원 이상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퇴직 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이 계속 생겨나니 모아둔 돈이 빠르게 줄어드는 것이 불안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는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나 가족 돌봄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여유 자금이 필요합니다. 2. 노후 생활비의 세 가지 변수. 노후 생활비는 고정적이지 않고 다양한 변수에 따라 변동됩니다. 대표적인 변수로는 의료비, 주거비, 그리고 여가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병원비가 별로 들지 않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만성질환이나 돌발적인 건강 문제로 인해 의료비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의료비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여전히 주거비 부담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유지비, 재산세, 관리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여기에 여가 생활에 대한 비용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 후 여가를 즐기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무리한 소비는 오히려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사례 2 과소비의 함정. 박씨 60세는 퇴직 후 오랜 꿈이었던 캠핑카를 구매하고 여행을 다니며 여가를 즐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자산이 5억 원 정도 있었고 매달 연금으로 150만 원을 받기로 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가의 캠핑카 유지비와 여행 경비가 예상보다 컸고 결국 2년 만에 자산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 보니 은퇴 후에는 자유롭게 쓰고 싶었는데 이렇게 자산이 줄어들 줄은 몰랐다고 박 씨는 말했습니다. 박 씨의 경우처럼 은퇴 후의 여가 생활이 지나친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금액.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구체적인 목표 금액을 설정하고 이에 맞춘 계획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은퇴 후 매달 필요한 생활비의 최소 3배 이상을 자산으로 보유할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최소 6억 원의 자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됩니다. 물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활 패턴과 필요 자금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맞춘 목표 금액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사례 3 조기 은퇴를 꿈꾸던 이 씨의 반전. 이 씨 55세는 일찍 은퇴하고 싶은 마음에 자산을 모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퇴직 전까지 약 3억 원의 자산을 모았고 별도의 연금 수령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에게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 씨의 자녀가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취업 준비를 하면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씨는 은퇴 후에는 자녀가 독립할 줄 알았는데 다시 도움을 줄 상황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가족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안정적인 노후 계획과 준비가 필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단순히 퇴직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기치 못한 지출, 늘어나는 의료비, 가족의 상황 변화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충분한 자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기 위한 계획도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계획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찾고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자신의 은퇴 후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필요한 자산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충분한 준비가 있다면 은퇴 후의 불안함을 덜고 더욱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재정적 안정,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재정 계획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은퇴 후 필요한 자산과 변수들을 살펴보았지만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 칼럼의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얼마가 있으면 안정적인 노후가 될까? 라는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꼭 유념해야 할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보려고 해요. 1. 은퇴 자금 목표 설정의 중요성. 먼저 은퇴 자금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은퇴 자금이라는 게 막연한 숫자가 아닙니다. 자칫하면 그냥 많이 모으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필요한 자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은퇴 후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안정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특히 사람들이 흔히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자녀 지원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가 독립하면 은퇴 자금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자녀가 결혼이나 출산을 하면서 다시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하거든요.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자산이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월평균 생활비 계산법. 재정 전문가들은 은퇴 후의 생활비를 예상할 때 월 평균 생활비를 기준으로 삼을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자신의 지출 패턴을 바탕으로 은퇴 후 예상되는 월 평균 생활비를 계산한 후 그 금액의 최소 3배에서 4배에 해당하는 자산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렇게 하면 갑작스러운 지출 증가에도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자산 관리 전략 분산 투자와 안정성 확보. 다음으로 중요한 건 자산 관리 전략입니다. 한 가지 자산에 모든 돈을 쏟아붓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시장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분산 투자가 필수적이에요.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김씨 62세는 퇴직 후 퇴직금을 모두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처음엔 수익이 괜찮았지만 최근 몇 년간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손실이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씨는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워서 주식으로 자산을 불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손실을 보니 막막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한 가지 자산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큰 리스크를 동반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문가들은 주식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채권, 부동산, 저축성 보험 등을 병행해 분산 투자할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익성을 높이면서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자산 관리의 3단계 원칙. 단기 비상금 마련.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긴급한 지출을 대비해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비상금을 마련해 두세요. 중기 자산 안정화. 변동성이 낮은 채권이나 예금으로 안전하게 자산을 유지하고 필요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장기 수익성 확보. 여유 자산을 활용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식, 부동산 등 수익성 있는 자산에 분산 투자하세요. 3. 지출 통제와 계획적인 소비 습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지출 통제와 계획적인 소비 습관입니다. 아무리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불필요한 소비가 지속되면 금세 바닥을 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일정한 소득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는 라이프스타일, 크리프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출이 함께 늘어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은퇴 후에도 이 패턴이 지속되면 자산이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소비 습관 점검법. 전문가들은 은퇴 후 지출을 줄이기 위해 3가지 단계를 추천합니다.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 분리.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필수 비용과 그렇지 않은 선택 지출을 분리해 파악해 보세요. 필수 지출 외에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 기록과 예산 설정. 소비를 기록하고 매달 예산을 설정하여 관리하세요. 이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자산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 줄이는 습관과 지출을 줄이는 것은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작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실천법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커피 한 잔을 줄이거나 외식을 한 번 덜 하는 것처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4. 결론. 은퇴 후의 행복, 재정적 안정에서 시작된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의 재정적 안정은 단순히 많은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목표 설정, 분산 투자 전략, 계획적인 소비 습관 등이 모두 조화를 이뤄야만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자신의 노후 자산을 점검하고 필요한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혹시 지금까지 막연하게 나중에 준비해야지라고 미뤄왔다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부터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결국 은퇴 후의 행복은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문가 칼럼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이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